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오늘 오후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방문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공개했습니다. 단 하나 결정되지 않은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까지 내려오느냐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에 따르면 만나도 2분, 회담이라기보다는 악수라고 표현할 만한 만남이 된다지만 만남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로 갑니다. 백대호 기자. 청와대입니다. 지금 정상회담은 잠시 후부터고 오늘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잠시 후 11시부터 정상회담, 총 8번째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오전 11시 5분부터 양국 대통령과 4명의 배석자가 함께하는 이른바 소인수 회담을 진행을 하고요. 11시 55분부터 양국의 배석자가 각각 10명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확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확대 정상회담은요, 오찬을 겸한 회담으로 소인수와 확대 정상회담 시각을 모두 더하면 총 105분간 한미 정상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예상컨대요, 13시부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대략 이 시각은 15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양국 정상이 말씀하신 대로 DMZ를 방문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 이후에 오산 미 공군기지를 거쳐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우 대통령은 앞서 미국 정상이 DMZ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미 정상의 DMZ 방문 여부,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남북미 3국 정상 조우 여부가 오늘 일정 가운데에는 가장 관심이 쏠립니다. 자, 시점을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요,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양국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그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재개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 하노이 협상 당시에 미국이 사실상 협상 초보 단계인 비핵화 정의에서부터 이견을 보인 만큼 양국이 기초적인 단계부터 다시 점검해 나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의 경제 현안 문제를 비롯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군사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과 관련된 논의들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까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다소간 앞당겨 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그의 남편인 제러드 쿠스너 선임 보좌관이 함께 환담을 이어갔는데요. 아무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된 언급들이 나왔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듀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놈이라는 다소 그 친근한 표현인데요. 그런 언급을 했을 만큼 그 편안한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오늘 오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느냐 여부입니다. 북한은 어제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을 내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말고도 따로 들은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im Jong-un was very receptive. He responded, and so we'll see. Because tomorrow we're going to the DMZ. I said, while I'm there, I'll shake his hand. We get along. Would you step across the border into North Korea? Sure, I would. I'd feel very comfortable doing that. I would have no problem. 방금 중요한 언급이 많았는데 일단 눈길을 끄는 게 마지막 대목 있죠. 북한 땅을 갈 수도 있다,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부터 여쭤보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성은 반반인데요. 네.
불가능하다는 것도 수십 개를 꽂을 수 있고 네. 가능하다는 것도 수십 개를 꼽을 네네. 수 있고 그래서 뭐 반반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진학수를 할 것이다. 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보면 북한하고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오고 가기 전에는 저런 말을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저런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도 갔는데 북한에 아무도 안 나온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세계 앞에서 망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확신이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미국 측에서는 뭐 넘어가서 만나던 네. 김정은이 잠깐 내려와서 만나던 그 사진 한 장이 가지는 의미가 대선에 굉장히 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와서 북한 땅을 보고 김정은하고 악수한다 그러면 봐라 2월 27일 날 다 파탄됐다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외교의 대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판문점을 직접 건너왔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네. 경호, 의전, 언론, 의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또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서 네.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북한 땅을 밟는다는 게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 발짝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 아예 한 통일각 정도 가서 거기서 좀 차라도 한잔 하는 거냐 이것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이 DMZ의 군사분계선을 잠깐 넘어서 한번 북한 땅을 밟아보는 이 정도가 되고 이게 통일각까지 방문하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네. 문제가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2분여 정도 될 거고 네, 예. 이낙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덕담하고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제를 가지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봅니다만은 뭐 사실은 상징적인 면 이외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그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그 간밤에 얘기들이 오가는 동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네. 만약에 이번에 만나고 가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봐라 이제 내 말대로 네. 지금 김정은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지 않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은 그 좋게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거 가지고 시쳇말로 몇 개월을 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네네. 있어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 상징적인 걸 제외하고 네. 그럼 나머지는 앞으로 부지하 세월 시간이 흘러도 제재는 유지된 상황에서 네. 상관이 없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나온다라고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얘기했고 네. 어제 최선희 그 부상이 네. 얘기한 뭐 만나면 의미 있는 게 될 것이다. 네네. 이 자체로 사실은 서로 간의 예의는 챙겼다고 봐요.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네네. 결례라든가 네네네네. 트럼프 실패는 아닐 걸로 봅니다. 음. 다만 지금 DMZ까지 일단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 최고인민회의 그 이 시정연설에서 이제 2개월 전이죠. 네, 그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도 안 되면 뭔가 이제 조치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DMZ까지 만약에 온다라는 얘기는 네.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저 지금 대화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자연스럽게 지금 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에 판문점으로 올 거라는 전자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리 한 번만 딱. 올 거다 안 올 거다. 자,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 5분 손. 일단 올 거라고 생각을 안 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굳이 반반에서 가능성 쪽을 좀 더 두고 보면 좀 안 올 거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올 거라는 쪽 얘기를 좀 듣고 저는 뭐 90% 이상 올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의 시작은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시작해가지고 한 것 같지만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움직일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전은 의전, 경호면 경호, 뭐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합의는 다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국면에 있습니다. 선거 국면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SNS에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거기서 거절을 받는다. 이러면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의 국내 언론들에 대해서 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사실은 재선으로 통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타임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부를 받는 어떤 제안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리가 됐고 이미 친서 교환 단계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을 나름 이렇게 꾸며내는 그런 장면을 어제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친서를 읽는 장면을 북한이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들어있다. 네. 심중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아마 만남이 성사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혹시 있다면 나는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이 좀 연막을 친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보면은 결과적으로. 결국은 친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고 최선희 부상이 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거는 없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아마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북미 간의 조율이 되고 있고 네. 아까 이제 북한이 별로 얻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상당히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실익은 물론 나중에 챙기겠습니다만 지난 2월 이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이 다급해서 다가와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입지도 세우고 향후 실무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대체로 이미 다 미국과 북한 간에 얘기가 돼 있는데 이렇게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린 트윗이 아니었겠냐라는 분석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은 좀 다른 의미일 수 있겠죠. 대통령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려고 한 말일까요? 일단 문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지연들었습니다. 트윗의 내용대로 성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한 성의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는 광화문 대로 세종대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지금 보자 시청 앞을 지나서 청와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까지 왔으니까 청와대는 이제 곧 도착하게 되겠네요. 지금 차량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문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에 오가는 얘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서 중에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대통령이 그 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였어요. 그 뒤에 사실은 현 정부의 어떤 또 대북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아마 DMZ 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뭐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물론 이게 자체가 비핵화 회담의 진전과는 별개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머릿속에 재선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G20 회의가 열릴 때 바로 미국에서는 뭐가 열렸냐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1,800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카드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비핵화의 어떤 본질적인 협상 내용과는 달리 뭔가 하나 이벤트가 필요했고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오늘의 어떤 이런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이벤트가 계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좀 정치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비핵화 회담, 본격적인 회담까지는 아니라는데 대체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지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지금 정상회담에서 할까요? 아무래도 뭐 한미 관계 이야기를 할 거고 주한미군 부담금 문제 틀림없이 얘기할 거고 투자 문제 얘기할 거고 그건 한 절반쯤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가 이제 비핵화 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말 같은 거를 보면 웃으면서 좀 기다려봐라. 다른 형태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디퍼런트 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퍼런트 폼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직접 만나는 건지 아니면 둘은 뒤에 서 있고 그 대리인들이 나와서 친서를 교환하는 모습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저는 가능성을 6대4나 7대3 정도로 어쨌든 불가능한 것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도 북한 핵에 많이 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국내 이야기 뭐 한미 FTA 얘기 무슨 투자 이야기도 하겠지만 기본 메인은 비핵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김정은과의 3차 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비핵화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 그 2월 회담이 속칭 깨진 이유가 그 김정은 위원장은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우리 영변 폐기할게까지 나갔는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 그러고는 결국 뛰쳐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은 영변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간극을 좁히는 것도 오늘의 그 회담 주제가 되는 건가요? 가장 큰 건요. 그 영변이 어느 영변이냐 하는 얘기예요. 영변이 사실은 굉장히 넓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 하노이 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직후에 그 스티브 비건 그 대표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필리핀을 방문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그 얘기 영변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다. 근데 북한이 얘기한 그 영변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파트 오브 영변이다. 영변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기존에 북한이 제기하던 그 영변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얘기가 되고 있던 북한의 그 영변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방사화학 실험실, 그죠? 재처리 시설이죠. 그 다음에 원자로. 이거 이외에 지금 미국 쪽에서 이 의심하고 있는 건 농축우라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소탄 얘기가 나오니까 삼중소 생산 시설 이런 것들까지를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변 플러스 알파의 문제냐 아니냐 그거보다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북한이 가진 능력의 거의 전부냐 아니면 사실은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는 핵 능력을 남겨둔 상태에서 비핵화하는 걸 그냥 놔둘 거냐, 그걸 용인할 거냐 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화면이 그 청와대 앞길로 이제 청와대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고 지금 화면이 더 이상 이제 취재진 접근이 차단돼서 화면이 끊겼고요. 그 다음에 아마 청와대 현관에서 대통령이 마주하는 모습부터 아마 다시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바로 접견실 화면이 지금 대기 중인 모습입니다. 아마 청와대 현관에도 저희 취재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잠시 후에 화면이 어디로 다시 넘어오는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아까 앞길로 들어갔으니까 청와대 현관에 거의 지금 경내에 진입했을 시간인데 조금만 더 화면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목에 좀 첨언하실 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거의 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은 한국이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G20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가장 관심사는 한국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는 하노이의 실패를 결국에는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 양국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메꿔주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초청을 한 것이고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부분, 양국의 어떤 이견을 조정하는 안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를 하고 그거를 좀 추임받고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의 설득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께 스티븐 비건이 이제 우리 이도훈 본부장과
대화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동시적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핏 들으면 북한이 말했던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영변이냐 지금 미국은 5군데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걸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은 영변을 얘기를 했고 이제 결국 그것이 하나의 큰 차이지만 또 한 가지는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미국은 통 크게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걸 함께 이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양 정상, 한미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만약에 오늘 DMZ 이 회동을 계기로 실무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거기에서 한미가 어떤 공통된 입장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화면 설명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라이브 화면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는 미국 측 참모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왼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볼턴 안보보좌관 그리고 지금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해리스 한국 대사고요. 그리고 저분이 아마 멀레이니 비서실장이 아닌가 싶네요. 맞죠? 네네, 맞아요. 예.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이 해리스 대사. 예,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뒤 보이고 있는 분이 그렇게 저 네 분이 아까 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소인수 회담이라고 지칭했던 오늘 이 정상회담에 배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4명이기도 합니다. 자, 아마 나오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도착을 곧 할 모양이네요. 저기 정의용 안보실장이 들어와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인사하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경원 외교장관 이렇게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제 위상을 가진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역시 배석할 예정입니다. 자, 하던 말씀 이어서 가시죠. 네, 지금 그 두 가지를 이제 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만나는 게 전반적인 사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북한의 입장에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판문점에서 만나게 되면 그 북한이 며칠 전에 했던 외무성의 이 북미국장 담화라든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그 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북미가 만나도 우리끼리 만나지 통해서 만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아하.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이번에 만약에 지금 DMZ에서 만나게 되면요, 상징성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닌 말로 그 내년부터 시작될 대선 캠페인에서 북한이 이제는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만 다시 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는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결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게 하노이 회담에서 나왔던 대북 제재 관련 이 태도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한도 어쨌든 여기에 대한 상징성만을 가지고 지금 매달릴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초조해지도록 한번 그 버텨볼 거냐 하는 거에 계산은 남아 있는데요. 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나오는 게 뭐 보는 시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욕당했다거나 망신당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 이제 대통령들이 착석을 했고 말을 시작하니까 들어보시죠. G20대회에 참석하시고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번의 회담을 치르시고 곧바로 우리 한국을 다시 방문을 주셔서 한국 국민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Mr. President, I'd like to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visit Korea again after the G20 summit, as well as your summit meetings with various other leaders, including China, in spite of a plethora of issues that demand your attention both at home and abroad.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you. 어제 대통령님은 트윗을 통해서 전 세계에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트윗을 보면서
한반도에 하나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Yesterday, through the tweet that you had sent, you actually presented a big hope to everyone, in particular, a big hope to the Korean people here. And when I was looking at that tweet, I could really feel that the flower of peace was truly blossoming on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군사 경계선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한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아주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의 평화를 이루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아주 큰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Mr. President, if you could meet Chairman Kim a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have a handshake with him, I believe that picture in itself would represent a historic event. And also, this would be a significant milestone in term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we are in the peace process that we are trying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 나도 오늘 동행할 것입니다만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중심이므로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에 대화에 큰 진전을 이루시고 또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So I will be, of course, accompanying you to the DMZ, but today the focus of the dialogue would be, of course, between you and Chairman Kim. So I do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achieve great progress in the dialogue with Chairman Kim. Thank you. Well, I'd just like to thank President Moon for the beautiful evening last night. We celebrated our friendship and we celebrated the new trade deal that we made very recently that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st, which is a great testament to the relation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 also want to thank your First Lady. She has a tremendous spirit and vitality and a tremendous love for your country. I said that to the President. First thing I said was how impressive the First Lady was, and she's a great woman. So I just hope you tell her that, please.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제 만찬은 양국 간의 우정, 그리고 또 새로 발효가 된 새로운 무역 협정을 또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또 이러한 관계는 한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문 대통령을 어떻게 만났는데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영부인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아주 많은 한국에 대한 사랑과 또 아주 좋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이십니다. I just had a meeting with the business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se are not only business leaders here, they're business leaders throughout the world. They are among the greatest business people anywhere in the world. We went through a lot, Lotte, Samsung, so many that are so Hyundai, so many that are so respected. And we talked and we had a fairly short meeting, unfortunately. I wish it could have been longer, but these are very, very highly respected. No matter where you go in the world, they're among the greatest in the world. And you have them right here in South Korea. 방금 한국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여기 왔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입니다. 롯데, 삼성, 현대 그 외에도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인들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기업인들을 바로 한국 이 자리에 가지고 계십니다.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fidence that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or better. We have just a very good feeling. There's a good chemistry between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and Secretary Pompeo is here, Secretary of State. Mike Bolton, John Bolton is here, and John was very instrumental in some of the things we did yesterday, some of the meetings we had.
And I want to thank you for that. And Mike, I want to thank you for that. And Mr. Ambassador Harry, you love this country, and that's so evident, and that's a great thing. So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We appreciate it. 나는 우리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양국의 정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국무장관 계시고 또 볼튼도 계십니다만 특히 볼튼께서는 아주 어제 여러 가지 회의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 해리스 대사가 계시는데 이 해리스 대사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So as most of you know, I assume all of you know, otherwise I guess you wouldn't be doing what you do. We left Japan yesterday. We were at the G20. Prime Minister Abe did a fantastic job. President Moon was there also. And they really did a great job. And a lot of the leaders got together. I was with many leaders from different countries. Great relationships with all. The very interesting meeting, I think, was with China. And we're moving along toward a reciprocal but a good trade deal, a fair trade deal, and we'll see where that goes. But we had a very, very good feelings with President Xi and myself. 아시다시피 나는 일본에서 열렸던 G20에서 참석하고 여기 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G20를 주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거기 계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여러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흥미로운 여러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중국의 시주석과의 회의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상호회적이고 또 공정한 무역 협정을 위해서 무역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So we got here late last night, and we've been working from that time forward. And I will say the treatment that we've been given by President Moon and the First Lady has been absolutely fantastic. And as you know, a long-planned visit to the DMZ. I'll be doing that in a little while, and I look forward to that. And there's a possibility that we'll be meeting Kim Jong-un, and there's a possibility that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I don't know. They want to do it. Chairman Kim wants to do it. I'd like to do it. It's very complicated from the standpoint of logistics and security and lots of other reasons. But both teams are working very hard, and South Korea is working also on trying to implement it. But I think it would be good. Kim Jong-un has been somebody that we've just gotten along with. When I first became president, what was happening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s very bad for South Korea and very bad for North Korea, frankly. There was a lot of bad things happening, and it's changed very, very rapidly, and it's very positive. There are a lot of positive things going on right now. 어제 그 밤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서 우리를 상당히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한국의 DMZ를 오랫동안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내가 거기에 군사 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만나고 싶어합니다. 물론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국과 또 북측 또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사실 이 전 미국 행정부는 한국 측뿐만 아니라 북측과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에서 계속 남북한 모두 관계를 점점 더 좋게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And just in finishing up,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viction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both in much better places right now than they were 2.5 years ago when I became president. There was tremendous danger, and you people know it well. You know it better than I do because you had to suffer through it for a long time.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I watched some of the news, fake news, it's only fake news, and they said, well, what's been done? Well, it'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Our ambassador, Harry, was saying on the way in that when you first got here, there were sirens going off and tests being made, and everybody was practicing for obviously a horrible event, and it was really scary. And he said the difference is so great. So when I hear, some of these fakers, some of these people that aren't honest reporters saying, well, what has Trump done? We've done a lot. We're a lot safer today, and South Korea is a lot safer, and North Korea is a lot safer. It's good for both. And it's really, maybe just as importantly, it's good for the world. And so we're very proud of what we've done. And I have plenty of time, and we're in no rush. But it's a lot different than it was 2.5 years ago. It's a difference like few people can even imagine. So it's an honor to have helped. It's a great country. I want to thank again President Moon. And really, we're very proud of all of the things we've done together. And both on the military and peace, but also on trade and other things. The relationship has never been stronger. Thank you very much. 지금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2년 반 전에는 훨씬 더 한반도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가짜뉴스에서는 뭐가 진전되었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표하시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된 그런 그 한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헤일스 대사가 계십니다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전쟁의 어떤 사이렌이라든지 전쟁의 위험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히 다른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한반도가 훨씬 더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년 반보다는 지금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군사뿐만 아니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또 무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나라가 한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r. President, you're concerned about your safety. Thank you. Thank you.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칭찬의 시간을 할애를 했죠. 트윗 한 번으로 전 세계에 희망을 줬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꽃을 피우게 됐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은 오늘 대화의 중심은 나도 동행하지만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이다. 그러면서 좋은 결실을 이루기 바란다. 라면서 약간 삼자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대목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만은 굉장히 다방면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환영 만찬에 대한 감사, G20 평가, 심지어 중국과의 정상회담 평가 쭉 거쳐서 이번 그 김정은 오늘 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롱 플랜드 비짓, 아주 오래 계획한 방문이라고 표현을 하더구만요. 이 대목 눈에 띄고 그 이후에는 전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한미 관계도 그렇고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매우 안 좋았었는데 내가 들어와서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참 모두 발언치고는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한반도의 평화가 있어 왔다는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뭔가 지금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결판을 내고 회담의 성격은 아니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회담 자체가 어떤 깜짝 쇼 같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비춰지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북미 협상은 계속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만남 자체가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중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죠, 거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몇 시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확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 북한에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경호상 이런 문제를 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거나 뭐 양간당간에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번에 어떤 만남 자체는 의미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앞으로는 이제 계속 어떤 시간을 가지고 북미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북미 간의 어떤 이 이슈가 급반전시킬 가능성은 뭐 여전히 좀 작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이벤트적 성격이 분명히 있죠. 예, 예. 하지만 사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의 실패 이후에 사실 봉착을 해서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장면을 통해서 대화가 재개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오늘의 어떤 만남에서 비롯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DMZ 방문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의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66년 이후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세 명이 모여서 평화를 얘기하고 비핵화를 얘기하고 뭔가 협력을 얘기한다는 거는 상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역사적 장면에 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걸 시청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당장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혁 씨. 저도 이제 문성무 센터장 빠지고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오늘 판문점에 가시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남북미 정상회담이 될 거냐, 남북미 정상회동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북미 정상회동이 될 것이냐 하는 건데 북미 정상회동의 방점이 지켜졌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만일 오늘 회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다과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자 하는 정도의 선에서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설령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어제 저녁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 가능성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비건 대표가 이 만찬 장소에 참석 안 했다든지 이 볼턴 보좌관이 이게 뭐 주 책임은 아닌데 볼턴 보좌관도 어제 빠졌는데 끝까지 뭐 조율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만일 어떤 언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4월 27일 날 작년도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처럼 하루 전날 내려와서 개성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죠. 지금 저희 취재진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은 지금 통일대교 너머로 미군의 군용 차량, 민간 차량 합쳐서 20대 넘는 차량이 오늘 아침부터 쭉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미국으로서는 방문을 위한 지금 만반의 준비가 일단 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들리는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약간 이렇게 한 발 빠져서 좀 약간 바라보는 입장이란 말이죠. 요거를 그동안 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중재자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분명히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세 나라가 만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나는 만남을 해주고 나는 빠지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실은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아주국장이 27일 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너는 빠져라. 네. 그랬는데 또 거기 들어가기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중국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조금 포인트가 있는 거는 기다리겠다. 시간 많다도 있지만 네. 지금 미국, 남북한이 서로 만남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 아직 뭐 모르긴 하겠지만 북한 쪽으로부터 뭐 그런 의사 표현은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지금 미 군용 차량이 뭐 수십 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만나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이 뭐 가면 따라가는 그렇겠죠. 거니까 일단은 아직은 조금은 그 리저브를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이 트윗이 나온 다음에 그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간상 뭐 공식적으로 그 서한 보내고 이럴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의사표현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나자고 의사표현을 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못 만난다라고 해도 아마 이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미지 정치상으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거예요. 본인은. 네네. 이제는 이걸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대화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암시를 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상징은 얻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오늘의 회동도 그렇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단순 중재자가 아니라 중재자 촉진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제관계에서 중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협상이 있을 때 그거 나한테 걸려있는 사활적인 이익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한테도 사활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당사자인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정부의 고민이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어쨌든 상징적으로라도 판문점에서 정말 그 이 DMZ 상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장 뭐 어떤 미국 또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그 대북 협상을 이끌고 갈 수 있게 된 거고요. 서로 편해진 거죠.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볼 때는 기존의 스탠스에서 조금은 네. 물러난 그 이 태도를 취할 용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북한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비난을 집중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그 공약을 실현해야 될 때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는 일단 이제 북한의 이제 키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대한 이벤트를 과연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해줄 것이냐? 이제 그 문제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북한의 두 번째로 큰 선박이 지금 미국에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서 그걸 계속 돌려달라고 지금 북한이 미국 측에다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 측으로서 이번 만남을 위한 대가는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북한 측으로서 뭔가 어떤 저는 카드를 내밀었을 걸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가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여러 가지 또 비난도 있을 테니까 어떤 면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어떤 협상의 거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의 북미국장이죠. 권정근이가 얘기한 것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였죠. 먼저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협상의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사람을 바꾸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미국이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셈법은 좀 조금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일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38선에서 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통일각 쪽으로 올라가서 차를 한잔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같이 동행을 안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미국 측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뭐 권정근이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이제 북미 국장 정도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빠져라 그러고 너희를 통하지 않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는 하되 이걸 뭐 깊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 핵심은 미국하고 북한이니까 미국하고 북한의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차 한잔을 하든지 뭐 얘기를 좀 해라라고 하는데 방점을 뒀다라고 보고요. 굳이 남북미 정상회동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미국이 이걸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또 뭐 같이 한번 만납시다. 악수라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그런 협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노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거기에서 양쪽이 일부 뒤로 나서서 양보할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비건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단계적 동시적인 어떤 접근법을 채택할 용의가 있다. 이거는 뭐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또 한 가지 북한 같은 경우 탑다운 방식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북한이 그거를 걷어들일 어떤 전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미국이 이제 포괄적인 해결 방식을 원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를 이제 일정 부분 합의안을 조정하는 거를 우리가 좀 역할을 하는 걸 수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둘이 더 많은 대화를 하라. 뭐 이런 격려 차원의 용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요. 스티브 비건은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초기 단계에서 양측 다 미국이 절대로 북한 먼저 움직이라고 얘기한 건 지난 2년간 나온 표현이 아니거든요.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가자라는 입장은 똑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단계적 얘기까지 나왔다면 완전히 이제 미국이 기존 입장으로부터 변화가 있는 건데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뉴스 특보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TV조선은 오늘 하루 종일 특보를 이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방문 여부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